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자, 오늘은요, 7월 1일부터 대출 완화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6, 7억대 있는 아파트들이 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대출 완화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이에 따라서 왜 6, 7억대 아파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건지 이 이유를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6, 7억대 아파트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뛴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6, 7억대 아파트를 어디서 사야 될지까지 제가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자, 현재 대출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 대출은요, 현행입니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현재 집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지역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하,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런 대출에 대한 10%의 우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6억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LTV를 50% 적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 적용인데 10%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5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DTI 또한 5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이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60%, LTV 60%, DTI 60%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고, 현재 부동산에 굉장히 서울과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공급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심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지속적으로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매물까지 잠김 현상으로 매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굉장히 비싸졌죠.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집값이 올랐는데 대출이 그대로 멈추어 있다라고 한다면 집을 못 사니까, 이렇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를 위해서 이런 6억 이상의 6억에서부터 9억대 있는 주택도 살 수 있도록, 9억 이하까지 살 수 있도록 이번에 이 개선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둘 다 규제 지역입니다. 여기 안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고, 생애 최초 구입자 1억 미만까지 확대를 해서 일단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9억 이하에 있는 주택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이하까지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상관없이 다 4억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이전에는 얼마였길래 4억이냐 라고 한다면, 이 이전에는 3억까지는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1억 이상을 더 대출을 받게 해준다라는 거죠.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데 1억 정도로 참 마련하기는 물론 마찬가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대출 1억 원이라도 더 받으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보다는 좀 더 나은 주거환경 쪽으로 이사를 또 갈아타기를 해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면은 이제 LTV 같은 경우가 6억 이하까지는 60%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좋아졌죠. 내가 6억 주택을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는 3억까지만 받았는데 이제 3억 6천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대출 금액도 약간은 많아진 거고, 6억에서 9억까지는 아예 40%로 고정이 돼 있었어요. 이 LTV가. 그런데 이것을 10% 완화해서 50%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10%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억까지는 70%, 5억에서 8억 구간은 60%, 여기에 이제 DTI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60%까지 이것도 늘어났죠. 10% 늘어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60% 그대로 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완화가 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다 수요층 아닙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샀을 때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6억 이하까지 갔던 게 6억에서 9억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가격대는 6억 사이에, 6억에서 7억대 사이에 걸쳐 있는 매물들이 가장 많은 대출 실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 6, 7억대 있는 주택들의 굉장히
시장에서 소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 금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금리, 대출 금리. 이 금리 부분이 인상이 되면 어떨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리가 인상될까봐 나는 무서워서 집을 안 사겠다, 못 사겠다 라고 하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인상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상승하는 금액차나 속도가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은 영영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내가 0.25%, 0.5% 증가해서 그거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집값이 더 먼저 빨리 오르고 내가 사고자 하는 타겟 주택이 먼저 빨리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완화 시점 이전에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값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내용부터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6억대, 7억대가 이렇게 물건이 사라지게 되는지 이유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인데요. 2020년 7월 13일입니다. 근데 이때 대출 완화 LTV 10%가 시행이 됐어요. LTV 10%가 시행이 됐는데 이 대상이 6억 이하의 주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하고 난 이전에는 3, 4억대 물건이 시장에 있었어요. 3억대에서 4억대 물건들이 있어서 이 물건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출 완화된 이후에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이제는 6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은 아예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 이후에는 6억 이상에 있는 물건들만 시장에 남게 된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 사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강서구 방화동인데 강서구 하면은 서울 안에서도 좀 외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집값이 그래도 가장 좀 저렴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완화 시점 이전에는 완화 시점이 7월 13일인데 7월 13일 이전에는 이 3, 4억대 물건들이 있었어요. 자, 뭐 보면은 가격대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7월 13일 이후에 이 LTV가 완화가 탁 되기 시작하면서 이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격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그래프에서도 보는 것처럼 거의 한 5년 동안에 오른 금액이 대략 한 2억 정도가 상승을 했으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대출 완화 이후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2억 5천만 원 이상이 상승을 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LTV 10%가 얼마나 엄청난 효과를 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LTV 10%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노도강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 강북구에도 보면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가장 집값이 저렴한 서울의 동부권인데 여기 3개 주공 아파트도 다를 바 없습니다. 완화 시점 이전에 7월 13일 이전에는 이 3, 4억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있었는데 완화된 이후에는 6억 이상으로 굉장히 급상승하게 됐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4, 5년 동안 상승했던 게 뭐 1억 5천, 2억인데 이 완화 이후에는 2억 5천, 3억이 이상이 상승을 해버리고 나니까 정말 지역에 난리가 나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7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1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완화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7월 1일 완화 시점 이전에는 이렇게 9억까지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직 한 20 며칠 남았죠. 지금은 6, 7억대 물건을 볼 수 있겠지만 완화된 이후 시점부터는 이 물건들이 아예 이제는 종적을 감춰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남들보다는 먼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내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된 거니까 끝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디에 이런 6, 7억대 물건을 사야 되는지 제가 그 지역까지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7월 1일 이 시점에서 대출이 완화가 시행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전까지 7월 1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대출을 좀 적게 받는 거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대출 금액이 3억만 받을 수 있던 것을 이제 4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이상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타겟으로 봤던 주택은 6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만 봤었는데 6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만 지금까지 사라졌었는데 앞으로 9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6억에 넘어선 7억대 물건들도 이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살 사람들이 많이 증가해버렸기 때문에 7억대 매물도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6, 7억대 물건들이 이런 주택들이
멸종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시세는 가격이 8억에서 9억대 이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남들보다는 한 발 빠르게 접근하시고 빠른 대응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이 LTV 완화 10% 완화가 된 걸 가지고서 이것만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을 보더라도 이 LTV 10%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다음에 펼쳐질 향후 전망치 역시도 집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 6, 7억대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7월부터 6, 7억대 이상, 6, 7억대의 물건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월 1일 이후에 LTV 완화가 되면서 매물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청약,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시행을 따라서 여기에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서울에만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900만 명은 다들 주택을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청약에서 도전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32,200가구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일단 미리 제가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이겠지만 이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탈락하신 분들. 탈락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밖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위험은 뭐냐? 지금부터 이 LTV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매물 가격이 자꾸 부동산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하는 걸 경험을 할 거예요. 분명히 주변의 시세를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2022년 8월달 이 날짜를 굉장히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날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임대차 3법 아시죠? 계약갱신 청구권 2년 만기가 됐는데 여기에 추가로 2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 2020년 8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2년을 썼고 2년이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남은 게 만기가 내년 8월이면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 2년은 전세를 3억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 3억 전세를 2년 더 갱신되면서 1,500만 원 5%만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더 주고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1,500만 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3억 정도 하는 전세값이 4년 만에 얼마가 돼 있습니까? 얼마가 돼 있어요? 최소 4억 5천만 원 이상 전세값이 굉장히 폭등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전세를 놓게 되면 이분들은 4년을 내가 전세값을 미리 땡겨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4년 동안 내가 전세값을 못 올리기 때문에 전세값을 미리 땡겨 받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청약에 탈락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매매값은 오르고 있고 전세값 또한 앞으로 더 폭등할 것이라고, 더 비싸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패닉 상태까지도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맞닥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집을 안 살 수 있을까요? 여기 900만이 다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1%만 집을 사더라도 1%가 매수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9만 명 아닙니까? 9만 명. 이 9만 명이 집을 찾는데 어디 서울에 그만큼의 집이 있습니까? 우리 입주 물량 내후년 2024년까지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만 채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집값이나 전세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내가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미리 움직여서 남들보다 선점해서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셔야 우리가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고 용기를 갖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6, 7억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지 그 부분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6억에서 7억대 정도로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아파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서울 안에 중심권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뭐 마포, 용산, 성동, 그 다음에 여의도, 강남, 도심 요 중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려운데
우리가 외곽권에서 그럼 찾아야 되거든요. 외곽권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교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노선들은 뭐가 있을까요? 4호선이 있겠고, 여기에 또 강남까지 가는 7호선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이 강서 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 9호선 있는 역세권 주변 지역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왜? 9호선을 타게 되면 이제 여의도 들어오죠. 강남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연결이 쭉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 동부권에서는 4호선이나 7호선을 타서 도심이나 강남 쪽으로 또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이 세 가지 노선이죠. 이 세 노선 정리해보면 4호선, 7호선, 9호선 역세권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수요도 한정적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서 15분 거리까지 좀 확대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10분 거리 안에는 굉장히 집값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15분 거리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동산들이 그래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15분까지 좀 확대해서 도보를 걸었을 때 15분까지 확대해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 마곡지구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지역이냐면 가양동이나 등촌동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요 세 지역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4호선하고 7호선이 있는 요 동부권에서 보면 일단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 인근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15분 거리까지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노원역 주변에 상계주공 아파트 중에 좀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계주공 쪽에서도 노원역 인근에 있는 걸 못 찾는다고 하시면 아래쪽에 중계역이나 하계역 쪽으로 좀 내려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월계동 있죠? 월계동 하면 광운대역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주변 일대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 정도까지 찾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6, 7억대 있는 지역에서 우리 7월달부터 이 LTV가 완화가 시행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이 6, 7억대 물건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에 소진이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이 6, 7억대 물건들의 가격은 굉장히 급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내 집 마련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렇죠? 미루지 마시고 내가 7월달 이후부터는 내가 오히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내 집 마련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 꼭 해주시게 되면 정말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치고 다음에도 더 좀 유익한 내용 가지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